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경욱입니다. 아침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재선 의원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텀을 하려고 출마를 했는데 당연히 붙어야 될 제가 이제 떨어져서 떨어지면 뭐 떨어진 대로 4년만 참다가 다음에 하자 이러면 됐을 것 같은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했던 연설에도 나왔지만 제가 성격상 그럴 수도 없고요. 기자로서 훈련된 눈으로 잘못된 부정선거의 증거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죠. 저는 기자로서 훈련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한 숫자가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했으면은 기자가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기자였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누군가가 만진 게 분명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날부터 이제 저의 고난의 시간이 시작돼서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아까 연설에서 말씀드렸지만 좌파는 저를 고소고발해서 8개의 재판을 받고 여기 박주현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서 싸워왔고요. 대부분 전부 다 무죄가 이제 나고 모두 무죄가 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었고 매체들은 언론들은 저를 미친놈, 또라이, 정신 나간 놈, 음모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의정생활을 했던 우파 국회의원들도 등을 돌립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해요. 평생 동안 알아왔던 친구들이 연락을 끊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있었던 저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은 역시 가족들밖에 없는데 가족들도 그런 고통들을 받아야 했죠. 이게 2020년 있었던 4월 4.15 투표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걸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된 겁니다. 5년이 지나도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까지 비슷해야 될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비슷해야 될 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의 득표율이 완전히 다른 것. 제가 10분이라고 해서 지금 4분 남았거든요. 4분 동안 대수의 법칙을 잠깐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수의 법칙 그러면 이제 어려워요. 어려워서 사람들이 그러는데 대수의 법칙의 정의는 모집단에서 충분히 큰 표본 집단을 표집을 하면 그 표본 집단의 성격은 모집단의 성격에 수렴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큰 모집단 이 관찰해야 되는 대상에서 충분히 큰, 조금 뽑는 게 아니고 충분히 큰 표본을 뽑아내면은 그 표본과 전체 모집단의 성격은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선거구에서 10만이 넘는 선거구에서 한 5만, 한 8만 이런 것들이 표집이 되면 그 전체 큰 표본 집단의 성격은 전체와 같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의 득표율, 당일 투표의 득표율, 전체의 득표율 이 세 개는 거의 비슷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항상 달랐거든요. 항상 달랐어요. 서울에 있는 425개 동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고 서울에는 49개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나와서 후보가 나와서 투표를 하다 보면 항상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이겨요. 사전투표에서 이기는데 그게 조그만 차이가 아니고 굉장히 큰 차이 10% 차이가 납니다. 항상 그래요. 민주당 후보는 항상 유리하고 국힘당 후보는 항상 불리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말고 각 나누는 것을 49개로 나누지 말고 425개 동 단위로 한번 보자. 그러면 어느 동에서는 이기고 어느 동에서는 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425개 동에서 전부 다 이깁니다. 전부 다 이겨요. 전부 다 이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420. 그런데 서울만 그러냐? 경기도에는 599개 동이 있는데 599개 동 모두에서 민주당 후보가 일률적으로 이깁니다. 이렇다는 거는 이거는 컴퓨터로 숫자를 놓고 이 조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있는 표와는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전 세계적으로 지능을 보면은 3, 4위 안에 듭니다. 뭐 홍콩, 일본, 뭐 중국, 한국 이런 국민이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한국 사람들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몇 년 동안 5년 동안 지속되는 이 이상한 현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주권을 도둑맞는 그 엄청난 일이거든요. 저도 이제 뭐 환갑이 넘었으니까 저도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만 이 밑에 사는 아들 또 더 젊은 세대들은 이런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뿌리 뽑고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공명선거를 이루고 내가 죽더라도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아까 웬 기자가 하나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주 나이 드신 미국 기자가 와서 야 한국에 가서 너희들 아무리 해봐 아무리 해도 신경 안 써 이러더라고요. 뭐 한국 기자랑 비슷해졌어. 화가 났었는데 자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진 거는 젊은이들이 나오면 달라진 거예요. 다음에 이 미국에서 사람들이 보고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진단 툴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내 눈으로 보고 가서 오늘 같은 엄청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뭐 기자회견장은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한국의 그 서울역에는 새벽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을 그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3시 끝난 다음에야 다시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진실이 맞고 정의가 맞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의견에 공감을 하고 같이 이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싸움이 5년이 넘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와이프한테 이거 소송 한 6개월이면 끝나고 민현님 복귀할 거고 세상 판이 바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고 지금 갑자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걸 보면 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도 그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못 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싸움이라는 것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치 저와 비슷한 생각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비록 그 지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정신과에 들락날락할 정도로 심각하게 허물어지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지만 저는 이 또한 그 과정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이 제대로 한번 서기 위해서는 아예 제대로 무너지는 것도 필요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9시부터 아까 그 3시라고 했는데 4시까지도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서울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집회를 한 적이 사실 그 뭐 월드컵 집회를 제외하고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리고 또 스탑 더 스틸을 외치고 미국과 이렇게 공조를 하면서 부정선거에 분노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또 사실 또 언론은 국내 언론은 또 기사한 줄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또 그 대통령직에 지금 대통령 놀이를 하면서 또 김민석이라는 놈을 또 총리를 앉히고 이상한 사람들을 계속 장관 이런 식으로 임명을 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저렇게 되면 되는가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계속 주면서 국민을 각성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답답하시죠? 아주 시원한가요? 답답하죠?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네. 물증과 증거가 확실한데 왜 당하기만 하냐고. 난 이거 환장하겠네.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러면 뭐 몇십 년, 몇백 년을 계속 싸워야 하느냐? 175만 명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누가 한번 이렇게 집계를 해서 아, 이게 175만 명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부터 이 저항운동의 위력이 나타난다. 반드시 무너진다. 우리가 답답하고 꿈을 갖기 힘들고 희망을 갖기 힘들지만 그때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서 뭐 답답하지 않아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싸워야지 희망이 생긴다. 그래야지 답답한 게 줄어드는 겁니다. 저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이 무지막지하게 사기를 쳐먹는 거예요. 좌파들이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하니까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좌파 정당은 민주당은 중도 좌파고 저쪽 빨갱이라고 부르는 좌파에는요 통진당 무슨 뭐 민중당 정의당 녹색당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저쪽에.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유리한 거는 그러면 좌파들이 많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유리해야 되잖아요. 거기 하나도 안 유리해요. 민주당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 좌파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 둘 다 거짓말입니다. 무지막지한 거짓말을 크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모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너무나 무리하게 부정선거를 저질렀지만 사람들이 믿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노인에 동원시켜가지고 백악관 앞에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 노정희하고 노탱이하고 기소하라 할 테니까네 대한민국에서 많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워싱턴 동포들한테 이슈를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다. 포커스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어떤 팩트를 주면은 좋겠다 하는 걸 갖다 한테 보내주세요. 동고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사람을 좀 모아서 사람들이 일정한 수를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도 이렇게 모이고 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아까 말씀드린 175만 명, 3.5% 그 머릿수를 채우는데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국회의원 한 분을 만나고 왔는데 미국 국회 차원에서는 아까 저도 그 기자회견에서 주장했지만 공청회를 열 수 있습니다.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정선거인데 그것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주체가 중국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큰 권위를 가진 곳이 미국 의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당선된 미국 국회의원에게도 자꾸 그런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너 이런 거 알고 있냐?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공산 세력의 침범 행위다, 침투 행위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공청회 같은 것 아니면 청문회 같은 것을 열 수 있도록 너 애를 써라 하고 압력을 좀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가고 한 놈이 또 내일 와서 하니까 자기 와 그날 오는 건 알죠? 여자 또 오늘 찍고 또 내일 가서 찍어요. 빨갱이들은요 안 됩니다. 얘가 6.25 때 그랬습니다. 네. 걔네들은 죽장 갖고 사람 찔러 죽이지만 이 저 민주국가 사람들은 이러다 빨갱이 잡는 겁니다. 그래서 순한 사람들이라고 옷이가 좀 순해요. 예. 빨갱이보다. 근데 선거를 줄이고 하루를 줄여요. 하루를 해요. 없어요.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뭐 밀스 대령이 AUF 그 모로스 사람들이
A의 문제를 계속 건드렸잖아요. 이게 USAID하고 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미국의 이권과 직접적으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지 소로스 재단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이 부정성 범죄 카르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단순한 구호나 우리의 막 응석바지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심각하네, 수사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FBI나 뭐 CIA나 이런 DNI에서 들어가서 야 이거 파야 되겠다, 끝장을 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국제범죄 이 카르텔, 국제선거 카르텔, 사기 카르텔은 반드시 트럼프가 척결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인지를 시켜주면 될 것 같거든요. 미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이나 여러분들이 되게 능력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